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장명가 장세진입니다. 오행도 그렇지만 십신 중에 어느 십신이 많다면 그 십신이 가지는 기운이 강해지겠지요. 따라서 다른 십신이 약해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기울어진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오늘의 영상은 사주에 비견급제가 많은 경우 그 특징과 개운법, 그리고 발복하는 시기를 알아봅니다. 먼저 사주 비견이란 어깨를 견주다, 어깨를 나란히 하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즉 나랑 비슷한 사람이 많다는 의미로 형제, 동료, 친구, 동지라고 할 수 있고, 조금 더 확장하면 집안 친척, 사촌, 동업자, 경쟁자의 의미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비견이 많은 사주의 특징은 고집이나 자존심이 강하고 남에게 간섭이나 지배를 받기 싫어하며 지고는 못 사는 경쟁심과 질투심이 강합니다. 또 나눠 먹어야 할 사람이 많다는 것이고, 사주에 비견이 많은 가운데 또 비견운이 온다면 집안이 어려워지거나 아버지가 곤궁하게 되거나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겁재는 무엇일까요? 사주 겁재란 나와 음양이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면 쉬운데요. 내가 남자일 때 사주에 겁재가 있으면 누나 혹은 여동생이 있을 확률이 높고, 내가 여자일 때 사주에 겁재가 있으면 오빠 혹은 남동생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겁재가 많은 사주의 특징은 비견이 똥꼬집이라면 겁재는 곱하기 2배 이상이고요. 비견보다 냉철한데요. 내 것을 나눠주지 않으면 빼앗긴다 또는 빼앗는다로 해석하지요. 경쟁심이나 질투심이 비견의 2배 이상으로 강하고요. 의지력과 자립심이 매우 강하며 투기심이나 모험심, 그리고 담력도 셉니다. 비겁다자의 개운법도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지요. 비겁다자란 비견과 겁재가 많은 사주로 사주에 나와 비슷한 사람이 많다는 뜻이라고 했는데요. 간단히 복습하자면 비견이 많은 사주는 내가 힘이 세다, 의지력과 고집이 세다, 나의 세력이 많다, 나랑 비슷한 사람이 많다, 경쟁자가 많다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돈을 벌려면 다른 사람의 도움도 필요할 것이고, 가끔은 동업도 해야 하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주에 비겁이 많다면 고생해서 돈을 벌어도 비겁들과 함께 나눠 먹어야 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하지도 않으면서 나누는 것만 공평하게 요구한다면 말썽이 날 텐데요. 시비구설이나 관제, 소송 등으로 말이죠. 따라서 비겁이 많은 사주에 비겁운이 또 온다면 그 기간만큼이라도 일을 버리지 말고 조용히 하던 일만 하고 얌전히 있는 것이 최상의 개운법입니다. 만약 이 시기에 사업 확장이나 일을 크게 벌린다면 10중 8구 재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기 쉽고, 또 추진하는 일의 지연, 막힘, 동료나 동업자 간의 다툼과 말썽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녀 공이 비겁이 많으면 결혼이 늦어지든가 아니면 일찍 결혼하게 되면 이별하기 쉬운 사주가 됩니다. 재물도 나눠야 하고 또 경쟁자가 항상 주위에 있으니까 내 여자, 내 남자를 빼앗아가는 것이 되는데요. 눈물 흘릴 일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명의 비겁이 많다는 것은 내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날 수 있다는 암시가 되는데요. 또 식당이나 백화점 등 어디를 가든 내 뒤에 손님이 줄줄이 들어와 내가 대접받지 못하고 떠밀리는 경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녀공이 결혼이 늦을 수 있으므로 결혼에 매달리지 말고 30대 중후반 또는 40대 이후에 결혼한다는 마음은 어떨까요? 동업을 계획했다면 상대방과의 궁합을 필히 볼 것을 권하는데요. 궁합은 결혼 상대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동업자, 친구, 부모, 자식 모두가 해당합니다. 그리고 베품을 실천하기를 권하는데요. 빼앗기는 것보다 베푼다면 속이라도 상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 비겁다자 사주가 대박나는 시기는 언제일까요? 우선 비겁다자를 상기해 보면 사주에 비견과 겁재가 3개 이상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비겁다자는 자기 세력이 많다는 것이고 본인을 도와주고 교감하고 동업하고 도와주는 등 마음을 같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겁이 많은 사주는 식신운이나 상관운이 들어오면 발복할 수 있죠. 식신상관은 재성을 생하기 때문인데요. 이를 식상생재라 하지요. 재물 만드는 걸 도와준다는 뜻입니다. 좀 더 자세히 풀이하면 비견겁재가 많은 사주에 식신이나 상관운이 오면 많은 비견들이 힘을 합해서 식상을 생해 주는데요. 그러기에 식상생재가 되면서 재물이 들어오는 이치입니다. 그래서 경금일간에게 작년이 개묘년은 재물적으로 이익 실현이 있었을 것으로 보는데요. 사주 구조에 따라 금액적인 것은 차이가 날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괜찮은 운세였을 것으로 봅니다. 올해의 갑진년은 수일간을 가진 비겁다자가 재물을 취하는 데 유리한 오행이 들어왔는데요. 임수 개수일간은 비견이 많을수록 대박날 수 있으니까 올해는 횡재수인 로또 등을 사보실 것을 권합니다. 또 사업이나 장사하는 사람들 역시 찬스를 잡는다는 생각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 명조는 추월에 태어난 무진일주 남명인데요. 추운 겨울에 태어난 토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조후가 우선돼야 하는 사주입니다. 이런 사주를 억부로 보면 당연히 월간의 을목이 용신이죠. 그런데 을목은 근이 약하고 겨울 등나무라 용신으로서 먹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일단 사주에 비겁이 많아 재를 분배해야 하는 사주인데요. 드러난 재성은 시간의 임수뿐이고 나머지는 지장간 속 개수가 있지요. 그런데 지장간 속의 개수들은 비겁들 속에 있으므로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는데요. 시천간 임수도 비견을 깔고 있어 불리한 데다 일지에 수를 입고시키는 진토가 있어 언제든지 임수를 입고시킬 수 있습니다. 토가 많은 사주는 물길을 막아 물 흐름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재의 문제가 나올 수 있고 회사 생활을 하더라도 경쟁에서 밀리게 되지요. 따라서 이런 구조는 조용한 연구직에 종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병인 정묘대운까지는 괜찮은 대운이었지만 현재의 무진대운이 썩 좋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이때는 일이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욕심을 내는 것보다는 묵묵히 본인의 길만 가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